많은 전문가들이 2020년대에는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어둡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운 시점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셧다운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고 전 세계가 맞이해야 할 위기는 좀 더 빨리, 좀 더 강력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전 세계는 자본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낳은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난 민심은 이성을 잃어가고 포퓰리즘이 들끓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연말 기준 세계 부채 총액은 277조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는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보았을 때 365%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012년에서 2016년에는 6조 달러 증가했던 빚이 2017년에서 2020년 9월 사이에 무려 52조 달러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 경제에 부채 쓰나미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두면 그저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돈이 되는 시대, 이른바 데이터 이코노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택시 한 대 없이 택시를 보내주는 우버, 또 방 하나 없이 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러스 알고리즘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클라우드 플러스 디지털 하드웨어가 만들어내는 디지털 혁명은 이 세계를 어디로 데려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이슈로 등장했을 것입니다. 2020년 1월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2020년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 세계가 직면할 예상 위험 목록 1위는 극단적 기후였으며 2위는 기후 대응 실패였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이미 경제 위기,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가 만들어낼 예측 불허의 미래,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낼 심각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혼란스럽던 차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부채를 발생시켰고 보건과 소득 불균형 역시 극도로 악화시키다 보니 양극화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 측면에서는 대략 2022년에 팬데믹이 종식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단지 보건의 측면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포스트 팬데믹은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재는 혼돈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세계의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중국의 부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제력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인 달러 체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구조적으로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충격으로 평가되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의 정치 흐름에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파시즘이 일어나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강점인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정치 지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한편 2020년대는 기계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나아가 데이터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히 2020년대는 세기적 전환기라 불릴만 합니다. 2020년대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의 특징적 양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과제의 범위가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한 곳의 공급 사슬의 문제는 전 세계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예견된 일임에도 준비하지 않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 시장 경제 시스템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시스템을 공공재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 공동의 터전인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각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자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과제는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인류 또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미국의 최근 행태를 보면 팍스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로 흐르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2017년 유네스코 탈퇴, 2018년 세계 기후변화 협약과 UN 인권이사회 탈퇴, 2020년 세계보건기구 탈퇴 등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다자주의, 글로벌리즘의 미국 외교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메리칸 퍼스트 외교 노선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쟁 지역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함으로써 분쟁 지역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 장치를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을 포기함으로써 70여 국가의 안보 보장을 해왔던 것, 우방국들에게 해상 수송로 보호, 글로벌 가치 사슬 보호 등의 편익을 제공해왔던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세계 신생국가 3분의 2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왔던 미국 정책이 변화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하여 1대1로 정책 추진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아메리칸 퍼스트 노선은 분쟁 지역에 대한 미국의 통제장치 제거, 미국 전통 우방국의 신뢰 손상, 중국 영향력 확대 기회를 제공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쇠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EU 국가 중 상당수가 민족주의 정당, 극우 포퓰리즘 정당, 녹색당 등이 약진하고 있는 것,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도 탈세계화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역체제의 다자간 협정 중심에서 지역 무역 협정 혹은 개별 무역 협정으로 바뀌고 있고 국정 중심이 세계 이슈 중심에서 국내 이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예상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충격까지 보태지는 바람에 세계화 경향의 후퇴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것은 양극화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는 망가진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미국은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됨으로써 양계층 간 대립과 갈등과 증오가 만성화되었고 종국에는 통치구조의 대혼란을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나라든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공통된 위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는 포퓰리즘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포퓰리즘은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엘리트 세력이 비민주적일 때 이를 대항하고 타도하기 위해 대중을 결집시키는 정치운동입니다. 포퓰리즘은 반엘리트주의, 반개방주의, 반이민주의를 표방하며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립니다. 이는 극단적 대립, 비타협으로 흘러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간 글로벌리즘 시대는 대중의 고통과 분노로 끝나가고 있으며 그 반작용으로 대중은 포퓰리즘에서 위안을 찾고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문제는 세계의 중심을 잡아줄 그 다음 패러다임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답을 찾는데 2020년대의 혼란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상상 이상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엣지 컴퓨터, 5G,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 데이터 경제, 생명공학 등이 총체적으로 융합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각 분야의 기술 연구 혁신과 그 성과물로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가 다발적으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 유통, 소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 정치의 행태도 바꾸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혁명은 선형적 기술 혁신을 넘어 정보, 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 혁신이 산술급수적인 혁신이었다면 디지털 혁명에서의 기술 혁신은 초연결성을 통한 기하급수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한다면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통해 가속적으로 인간의 종합 능력에 근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종합적 능력에 있어 인간을 능가하는 싱귤레리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스티브 호킹 역시 인공지능이 인류를 능가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연구에서는 미래의 컴퓨터 능력이 인간을 대체함으로써 지구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해의 해빙은 전 지구의 시한폭탄이라 비유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말이며 그로 인해 이상고온, 또 가뭄, 산불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해수면 높이가 7m까지 높아질 것이며 해안 도시 상당수가 침수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토 5% 이상이 물에 잠길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유엔 산하기구 IPCC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2년 이동안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 높아질 것이며 2075년을 전후로 2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2도 상승할 경우 너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1.5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현재 불어닥친 위기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그 해법을 내놓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것이며 또한 나 개인의 것입니다. 즉,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인이 외부의 무엇을 탓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입니다. 누구도 1, 2차 세계대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물고 물리면서 세계는 끔찍한 전쟁터가 되었죠. 지금의 위기가 또다시 그런 전쟁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이러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데 알게 모르게 우리 각자가 일조했다는 자각 속에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쇄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개인이 연결된다면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지난 한 시간이 요구되더라도 어두움을 인내하고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항심이 있어야겠죠.